정책 발표 5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 두 번째는 교통, 세 번째는 교육,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AI 에너지 전환 분야 공약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5번째고요. 문화 관광 분야 정책 공약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의료 분야 외에 이제 교통이라든가 교육 이런 분야 공약들이 보시면은 어떤 구체적인 이렇게 하나하나의 공약보다는 전체적인 얼개, 그림을 그리고 구조 틀을 짜는 그런 식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공약들은 이후에 이제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본선거 때 이제 공약집에 이제 구체화돼서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종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박광훈입니다. 우리 영종은 매일 수천 대 비행기가 오가며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7,400명인데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곧 1억 명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중에 환승객이 한 8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단기간 할 수 있는 그 환승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100만 명 정도의 대부분이 어디로 가느냐면 서울로 다 갑니다. 서울로 다 가고 영종을 포함한 인천에 오는 비율이 채 10%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공항이라는 막대한 이제 환승객을 보유하면서도 우리 영종에 흐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 거대한 공항의 성장이 구민의 삶과 지역 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이 잘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떤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후원자 또는 좀 세일즈맨이 돼서 이런 것들을 지역 경제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종의 문화관광 현황을 보시면은 첫 번째 공공문화 인프라가 부재합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영종의 그렇다 할 공연장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가 많이 없습니다. 인천 중에서 이런 문화 인프라를 향후하는 수준이 가장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있을 때는 내륙에 중구 문화회관이 있었죠. 근데 영종으로 이제 영종구가 되면은 영종구에는 문화회관이라는 게 전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대로 하늘문화센터라는 게 인천시가 운영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영종구 게 아니죠. 그다음에 관광 소비가 공항과 리조트 내부에 갇혀 있어요. 밖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소비가. 객단가 2만 원이라고 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뭐 전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작년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인당 쓰는 비용이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료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것만 보고 거기서 이제 식음료를 먹는다거나 소비하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게다가 또 밖으로 을왕리나 주변 관광지로 또 나오지도 않고요. 지역 상권의 낙수 효과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에 우리 옛날 지명 자연도, 그다음에 영종진, 그다음에 이런 갯벌들 등 우수한 자원이 있는데도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우리 영종이 스쳐가는 공항도시로 전락하고 있고요. 이런 문화관광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영종구가 분구가 돼서 새롭게 조직을 꾸려나가게 될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시끄럽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관주도 행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연도가 영종도 옛 이름이죠. 자줏빛 제비의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유적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영종진이 있으면서 우리 군사 지리적으로 되게 요충지였죠.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약 거주민의 한 95% 정도가 이주민입니다. 원주민은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장소 애착과 정체성을 부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항 도시, 기능적인 그냥 공항 기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종이란 지역을 기억하고 머무르는 문화 관광 도시로 전환하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합을 해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외국의 유명한 공항들을 벤치마킹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싱가포르의 창이, 그다음에 두바이 사우스, 홍콩 뭐 이런 데에 공항 도시의 어떤 장점들을 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도를 리브랜딩 하는 것입니다. 자연도가 자줏빛 제비의 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계속 자주 퍼플 컬러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 지역의 관광 컨셉을 퍼플 디자인으로 좀 브랜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 디자인을 도입을 하고, 그 관광 지역의 어떤 규제를 많이 좀 풀어서 그러니까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관광객들이 즐겁게 누릴 수 있고, 또 상가분들도 좀 특화된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리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이건 일단은 2번째, 뭐 3번째, 4번째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쭉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도 리브랜딩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좀 규제에 묶인 방치된 거리, 그러니까 좀 무채색의 특색이 없는 거리를 좀 자연도 퍼플 공공 디자인으로 바꿔서 활기찬 어떤 관광거리처럼 리브랜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도에 맞는 이런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민간에도 개방을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이런 공공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안가 5개 영업을 이제 특례를 주어야 되는데, 줄 생각인데, 기존에 그 전에 그 불법 건축물 을왕리라든가 뭐 왕산, 뭐 선녀바위 같은 등등의 최근에 많이 이렇게 규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시끄러웠는데 불법 건축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지 않으면은 좀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좀 선행 정비 후에 구민들 우선으로 어떤 사업 허가를 주고 SOP, 그러니까 표준 운영 절차를 의무화해서 어떤 쓰레기라든가 주차라든가 위생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영업이 취소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한 구도심에 있는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0가구 정도 된대요. 물론 이제 이런 도심 지역 말고 용의동이라든가 저쪽에 이제 운복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빈집들이 있는데, 이런 빈집들을 문화 창작의 어떤 공간으로 좀 전환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빈집 주택 정비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청년 임대 리모델링을 50%를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면제를 하는 뭐 그런 특례를 해서 그 빈집을 좀 활성화해가지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2번째는 구민 생활문화 도시를 만들겠다입니다. 집에서 나와 15분 안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물을 짓느라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유휴 공공청사와 빈집을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해서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트센터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재정으로 다 세금으로 지으려고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저는 여수에 예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2007년도에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 자금 1,100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된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대극장이 1,000석, 300석 규모의 소극장 등 되게 아름다운 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역의 어떤 기업들의 사회공헌 자금을 좀 유치해서 민관 협력 모델로 아트센터나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1단계로 그 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니까 그 전에는 지금 갖고 있는 공간 중에 공연예술 공간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늘문화센터 대강당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인천시 소유이고 인천시에서는 중구를 빨리 가져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구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검토를 좀 세세하게 해봐야겠지만은 좀 지리적인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또 그거라도 좀 인수를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좌석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공연 장비를 좀 현대화해서 새롭게 아트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공간을 활용한 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종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단순히 행사만 치르고 사라지는 행정이 아니라 기획부터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까지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서 시스템을 남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활동가와 어떤 극단을 육성하는 데도 우선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K-컨텐츠 허브를 만들어서 환승객을 영종의 체류객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환승 관광객이 약 연간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발길을 우리 영종 동네 상권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짐 끌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서 무료 보관소를 설치를 하고 곳곳에 10분 간격으로 관광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해안 둘레길과 노을 마켓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을 이제 가칭 이제 보랏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라색이니까 해변길을 이제 보랏길로 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독일 와덴해라는 데가 이제 어떤 갯벌 체험장이 잘 돼 있어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생태 갯벌 체험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스톱오버 대략 한 5.5시간 정도 체류를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스탑오버를 해서 또 이름을 또 노을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같은 겁니다.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아니 기념품을 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을장 팝업 마켓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랑산에 지금 아직 좀 보류가 돼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추진 중인데요. 이것도 지금 정부의 기조대로라고 하면은 공항공사와 잘 협의를 하면은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청 차원에서도 적극 좀 지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K 컨텐츠 컴플렉스가 뭐냐면 인천공항으로 사람들이 이제 환승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한류가 많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K 드라마라든가 K 팝이라든가 K 푸드, K 뷰티를 백화점처럼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서 뭐 한식 요리 체험을 잠깐 할 수 있고 K-팝 댄스를 한두 시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 메이크업 같은 것도 체험해보고 뭐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놓은 체험 시설을 만드는데 이거를 인천공항공사와 영종구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합작을 해서 민간이랑 그렇게 되면은 공공성이 아니라 좀 신뢰가 가는 거죠. 공공이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K 콘텐츠 컴플렉스를 좀 만들겠다 이고요.
요 맨 아래 이제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추진할 생각인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용유 무의지구를 이제 관광특구로 좀 추진하는 것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천시에 인천이지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천관광공사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인천의 관광지들을 이제 예약하고 뭐 하는 그런 앱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영종의 관광지들을 좀 결합을 시켜서 쉽게 이렇게 예약도 하고 가볼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을 연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지역 화폐나 지역 바우처도 도입을 할 텐데 그것도 도입을 해서 지역 화폐나 바우처들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들도 지역 화폐, 지역 바우처들을 활용해서 이런 관광 상품들을 좀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것인데 딱 5.5시간 순환 체류 루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입국장에서 셔틀버스를 10분 간격 셔틀버스를 탑승해서 보랏길 트레킹 생태 관광을 하고 노을장 팝업 마켓에서 이 어떤 물건들을 사고 다시 공항에 돌아와서 나가는 뭐 이런 대략 물론 중간에 밥도 한번 먹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으로 동네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요거는 이제 짐에 대한 사람들이 우려가 있어서 짐을 각각 관광지별로 이렇게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성과를 이제 지역 구민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좀 만들자입니다. 일단은 뭐 어르신들을 이제 전문 해설사와 도슨트로 좀 양성하고요. 그러니까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혼합팀을 구성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생 ESG 펀드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공항공사와 뭐 파라다이시티, 인스파이어, 치팩 같은 큰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사회공헌 펀드나 이런 자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펀드 차원, 어떤 개별 사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펀드에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상생 펀드를 설계하겠습니다. 기업은 명분을 얻고 구민은 실익을 얻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오타인데요. 15개가 아니라 14개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A형, B형, C형 공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A형은 이제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B형은 광역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이고 C형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제 큰 초대형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돈이 필요할 텐데 공공 재원, 민간 투자, 기부 체납, 그다음에 상생 ESG 펀드 요 4가지의 돈이 필요해서 이런 4개 트랙을 활용해서 재원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사랑하는 영종 구민 여러분, 저 박광훈이 약속하는 로드맵은 명확합니다. 18개월 안에 브랜드를 선포하고 스톱오버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 뒤에는 시티 투어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를 15%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5년 뒤에는 아트센터를 상설화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을 아시아에서 유명한 관광 거점으로 당당히 올리겠습니다. 법정 재정 지원과 민간 투자의 레드카펫 그리고 기부 체납 인센티브라는 4개 트랙을 통해 세금 낭비 없는 재원 조달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텅 빈 건물을 짓는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서 사람으로 꽉 찬 골목, 구민이 주인공인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초대 영종구청장인 박광훈이 여러분과 함께 자연도, 영종의 위대한 첫 페이지를 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략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질문이나 뭐 제안하실 것도 괜찮고요. 제가 요게 이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수렴하고 뭐 제안이 있으면 보완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본 공약으로 반영을 할 것인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얼개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청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예, 복혜정 이사님. 네, 저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사전에 조금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일부 이해가 가고 뭐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 퍼플이라는 부분과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영종구는 앞으로 영종구에 대한 나름 중구를 탈피한 도시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그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알려질지, 또한 주민과 함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2016년에 Always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인천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처럼 영종도도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영종구가 되면 구정에 홍보팀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이 있어서 네.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전에 중구에서는 관광진흥실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실이 있는 곳이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실을 과로 오히려 하락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한 관광과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오히려 과를 실축시키면서 그 지역에 대한 컨텐츠가 이제 남아있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과라든지 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또한 여태까지는 영종도가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양성을 하고 사람과 소프트웨어를 키워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센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교육과 국민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중구청 교육관 등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용자가 그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해서 다시 소프트웨어와 사람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영종구청에 이제 새로 구정을 꾸렸는데요. 그 구정에서 작가의 그림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에 다시 조금 더 문화관광 도시로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채워가는 그런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 4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시 브랜딩을 잘 만들자. 예, 이건 적극 공감하고 나중에 멋지게 한번 만들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전담 조직, 저는 뭐 요거에 대해서는 관광 문화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마인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간이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또 행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곧바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기간까지는 뭐 이렇게 공무원 조직으로 해야 되겠죠.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외부 개방형 공채를 해서 관광 뭐 이런 분야 전문가를 좀 영입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영종이 먹거리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항공사업 산업이고 또 하나가 이 문화관광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대 두 개의 축이기 때문에 뭐 조직을 뭐 축소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사람 양성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문화 쪽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하드웨어 빵빵해도 그 안에 채우는 그 컨텐츠나 사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빈약하면은 정말 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특히 이제 지역 자원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지역의 활동가들, 이분들이 어디 안 나가고 내가 영종에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 정도로 좀 그런 대우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제가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이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청소년 없는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좀 오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살펴보고 일단 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뭐 옮기거나 이렇게 부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최대한 고쳐서 이 많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쳐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